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뉴스가 바로 아주 그냥 화끈하게 터졌습니다. 예상한 시간보다는 뭐 하루 정도 좀 땡겨져서 나온 것 같아요. 좀 땡겨졌죠. 예, 거의 뭐 이제 이 분야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생각하기로 주말 가까이 돼서 네네. 뉴스가 전해지지 않겠나. 네.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었죠. 왜냐면 그 전에 미국 사업에서 좀 실패한 게 있어서 좀 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맞습니다. 그때 밤중에 이제 선정됐다고. 그래서 예. 긴가민가 해가지고 검색해 보니까 그 이제 있더라고 뉴스가. 그러니까요. 됐다는 게. 예. 저희 또 호주 통신원한테도 또 메일이 들어와 있었고, 네. 아유 어젯밤에 아주 뜨거웠습니다. 예. 근데 뭐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었어야지. 아니 뭐 방송 촬영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 갑작스럽게 이제 발표가 아주 네. 거의 1시간 차이로 우리한테 전해졌죠 얘기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밤중에 촬영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최첨단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이 드디어 거의 뭐 4년, 5년일까요? 이 호주에서의 10조 장갑차 시장을 드디어 뚫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네네. 대한민국 방산 이제 업체들이 이제 출발을 한 이래로 1970년대 중반 이래로 네네. 이 IFV, IFV. 인펜트리 파이팅 비클을 네네. 이렇게 외국에 판매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온 게 이번이 처음이죠. 처음이죠. 그 전에 이제 뭐 APC는 있지 않았습니까? 예, 아머드 퍼스널 캐리어 일반 보병 수송 장갑차는 이미 30년 전에 말레이시아에 말레이시아. 111대 판 게 있는데 네네. 그 이후로 그 이제 이후로. 예, 공교롭게 우리 장갑차 계열을 이렇게 궤도식 장갑차를 판매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쾌거죠. 그럼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저쪽 유럽이나 네. 중동, 뭐 북아프리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이제 실적 성과가 있기 때문에 네네. 영업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발판 삼아서 아무래도 해외 다른 나라의 이 장갑차 사업, 네. 이 어떤 중장갑차. 유리한 사업 고지에 올라갈 수가 있죠. 중장갑차입니다. 그러니까요. 중장갑차. 예.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놈의 대테러 전쟁 때문에 경장갑차는 시장이 많았어요. 가벼운 것들 아니면은 소위 그거 방어 차량들 있죠. 네네. 지대 방어 예. 그런 이제 장갑차도 아닌 어. 그 시장들은 상당히 뭐 저겠죠 호황이었죠. 20년 동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소위 상대적으로 중장갑차는 좀 이렇게 개발도 더뎠고 판매도 좀 더뎠죠.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전쟁의 양상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확 바뀌면서 그래서 이 분야가 이제 다시 이제 살아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는 선정이 됐고. 그래서 사실 이 한화의 호주 영업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근데 노력은 제가 많이 한 걸로 네. 알고 있어요. 자주포를 이제 선정되면서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 레드백 장갑차가 이게 완전히 이제 거의 비관론까지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 이제 미국 사업 때문에. 예. 네. 미국 사업은 이제 워낙 미국 그 북미 대륙의 어떤 그 방산 그 수준이라는 게 장벽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뚫기가 좀 어려웠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걱정도 하시는 게 이제 FAOC 미국 수출 채택 그래서 좀 조심스럽죠 요즘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좀 단결을 이제 하자 해서 세미나를 열어서 이제 많이 이제 으쌰으쌰하는 것도 했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이게 딱 되니까 빵 터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밤중에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아 대한민국의 방산이 1975년도 시작한 이래로 드디어 지상무기 체계는 전차, 자주포, 그다음에 첨부 같은 다련장, 그리고 이번에 중장갑차. 그래서 아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 육군 무기 체계는 이제 대표적인 무기 체계들은 자리를 잡았구나. 거의 완전히 자리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죠.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또 아쉬운 면이 있어. 헬리콥터. 헬기는 아직 실적이 없어. 없죠. 예. 예. 하여튼 땅에 굴러다니는 거, 네네. 쏘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이제 받는 시절로 이제 접어든 거예요. 반면에 독일은 그 명성이 이제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거죠. 퇴색되고 있죠. 예, 전차도 뭐 생산 뭐 늦게 한다, 뭐 언제 줄지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자주포도 이제 또 우리 영국에서 또 경제하는 게 남아 있지만은 그렇죠. 이 정도면은 우리가 이제 해볼 만하다. 그리고 이제 K9A2가 영국에서 이제 9월달에 본격 또 이제 경쟁을 합니다. 네네네. 독일 거하고. 근데 이번에 이제 이게 많이 이제 큰 힘이 될 거예요. 예, 하여튼 뭐 자부심이 생겨가지고 자신감이 이제 생길 거예요. 영국에 이제 9월에 이제 DSEI 행사 때 그렇죠. 본격 이제 홍보전을 할 건데 그래서 네. 잘 된 것 같아요. 이번에 7월 말에 이게 이제 발표가 아주 때맞춰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레드백 호주 사업이 이 입찰 당시에만 장갑차 450대로 잡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 금액에 대해서 이익금에 네. 대해서 야 이거 선정되면은 이익이 많이 납니다. 거의 20조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대가 많았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뭐 밤중에 심야 기사 보니까 급하게들 써가지고 뭐 2조짜리 사업 이번에 2조짜리 사업인데 아니 나 깜짝 놀라서 2조라고
2조라고 근데 오타를 낸 거야 20조로. 네, 20조인데. 아니 20조 사업이라고 오타를 냈어요. 아 이번에 20조에 달한다고? 급하게 한 매체가 있는데. 최초의 어떤 목표 달성 금액이 20조였고. 그게 그대로 나간 거야. 2조인데. 아 그렇게. 예. 실제 사업은 이제 이게 129대가 2조 사업. 2조 사업인데. 2조 600. 정확히는 이제 2조 676억 원. 그렇군요. 예,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 없잖아 있어요. 좀 숫자가 너무 줄었어. 예. 이 호주 국방부의 랜드 400 프로젝트다. 이것이 호주의 노후 차륜형 및 궤도형 장갑차를 이제 신형 장갑차 모델로 바꾸는 이 사업인데요. 그 이제 M113. 그 영화도 있어요. 호주군이 이제 베트남전에 M113 가져가서 활약하는 영화도 있어. 그게 이제 우리 레드백이 막 호주 이제 진출해서 홍보전 시작할 때 나온 영화인데 그걸 보면서 아 호주 육군이 장갑차를 중요시할 수밖에 없구나.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하나 디펜스 이제 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저 영화를 잘 활용해라. 쟤들 장갑차 되게 중요시하고 실전에서 효과도 있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갈 것이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숫자가 줄었어. 숫자가 그냥 훅 줄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뭐 정권도 바뀌었지만 호주에 태평양 지역이잖아요. 네네네. 바다에서 장갑차 많이 가지고 가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기조가 바뀌었어요. 때리는 거, 많이 바뀌었죠. 네, 때리는 거, 날아다니는 거 이런 쪽으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국방 정책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 여파를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받은 게 우리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주포 사업하고 이 중장갑차 사업. 그래서 숫자가 다 줄었죠. 그렇죠. 예. 뭐 어디서는 뭐 이것이 호주의 친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업이 이렇게 대수가 줄었다. 아니야. 국방 정책의 무기 획득 정책 기조가 바뀐 거지. 지금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이제 정리를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유튜브 채널들 가려서 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대한민국 이 레드백이 2019년 9월이죠. 이 호주 랜드 400 3단계 사업에 진출을 해서 경쟁을 한 게 독일 라인메탈사의 링스와 함께 최종 2개 업체로 선정이 됐죠. 좁혀졌죠. 네네네. 그래서 2020년 이 창원에서 출하식을 했습니다. 1, 2호기. 그리고 바로 이어서 10월에 3호기까지 출고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완제품 레드백을 들고 1월 12일 호주 멜버른에서 레드백 실물 공개 행사를 했습니다. 또 군에서 행사도 있었어요. 그 25사단 그쪽 그 훈련장에서 레드백이 날아다녔어. 레드백이 날아다녔어. 기자들 다 이제 모아놓고 진짜 그 러시아 전차나 장갑차처럼 붕 뜨는 장면이 지금 이렇게 검색하면 나와요. 아 점프하는 거? 네, 점프하는 거. 점프하는 거. 그 사진 이제 많이 써먹어야지 이제. 네, 또 호주 가서 그렇게 찍어야 되고 또 사진을 할 거예요 그렇게. 아 정말 호주에서 날랐지 않습니까? 선정됐으니까 나른 거지. 나른 거지. 이렇게 레드백이 호주에 진출도 했다면 아무래도 우리 육군에게도 이 레드백이 한번 이거 뭐 말씀이 맞는 게 국회 이제 관련 이제 의원실에서 세미나를 열었어요. 네. 근데 참 이게 종류별로 보면 전차 세미나가 따로 있었고, 전차에 관련돼서 그러고 나서 이제 FAO식. 네네. 근데 또 저도 모르고 지나갔던 게 이 레드백 관련 세미나가 또 있었더라고. 호주 쪽하고 이제 불러서 호주 대사관 해서. 그래요. 그게 세 번째 세미나가 묻혔어.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 우리 정부에서 이거를 좀 일부 구매를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확산이 안 된 게 워낙 FAO식 미국 수출해야 된다고 그냥 워낙 많이 떠들었어.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묻혀가지고 전차 우리 방송했지만 전차 수출에 대한 문제점, 장단점 그것도 했지만 그것도 묻혀버리고 기사 안 났어. 그들이 이 지금 레드백 이것도 묻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또 어느 이제 한두 개 매체에서 이거 정부에서 살 의향이 있다고 쓴 게 있어. 한 군데인가 하여튼. 근데 그것도 지워졌어. 다음날 되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셔야지. 이제는 이제 레드백 정부에서 말씀대로 일부 좀 구매들 하고 그거를 이제 운영을 하면 시범 부대로 운영하면서 이거를 이제 발전용, 개량용 가지고 이제 우리 저번에 방송했던 K31을 이제 가야죠. 그거를 이제 손보면 되니까 레드백을 손보면 K31이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저희 슈퍼소닉 TV에 호주 통신원이 있습니다. 네. 이승진 통신원인데요. 이분께서 또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1시간 전부터 호주 TV 뉴스에 한화가 선정될 거라고 나오더니 방금 뉴스에서 한화 레드백이 선정되었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습니다. 호주에서도 굉장한 화제였나 봐요. 관심사죠. 이게 또 같은 그 지역 오세아니아지만 오세아니아에서 아시아 지역의
방산 장비를 이제 수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제 뭐 역사를 보면은 호주에 이제 방산 제품 수입하는 역사를 보면 유럽 중심이었죠. 그리고 이제 뭐 일부 한 3분의 1 정도는 뭐 미국제를 또 선택을 해서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서 대한민국 이 무기를 자주포에 이어서 선택한다는 건 대단한 뉴스죠. 자, 그럼 제가 또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레드백 129대를 국방부 장관 지역구인 빅토리아주 질롱에서 생산할 거라는군요. 독일 라인메탈은 호주 타 지역인 NSW 주 입스위치에서 생산하는 걸로 제안해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야, 이 바닥도 역시 정치군요. 아, 당연하죠. 다 지역에 계신 분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야, 국방부 장관 지역구 빅토리아주 질롱에서 생산을 할 거다. 먹고 살게 해주고 표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얘기죠. 진짜 정치적이죠. 아니, 저는 납득이 돼요, 충분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쨌든 숫자는 줄었지만 덕을 봤지 이제. 덕 봤죠. 선정돼서 그 노조에서 좀 힘을 쓴 것 같더라고요. 그쪽 관련된 노조가. 그래서 뭐 결과가 잘 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해당 지역, 호주에서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 되니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보도 자료를 냈어요. 근데 이게 흔한 일이 아니야. 왜 흔한 게 아니냐면은 우리 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이제 하나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하나 그룹이라고 젊은 시 우리 김동관 부회장. 나는 내 입장에서는 처음 봤어. 보도 자료에 자기가 이제 발표. 본인이 직접 나서서. 보통 이제 이런 사업들이 이제 성공하면은 손재일 사장님께서 이제 최근에 발표를 이제 보도 자료 이름이 들어가는데 오늘은 나왔어. 하나 오션의 지금 차기 호위함 5, 6번함 때도 직접적인 이제 멘트는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멘트를 냈어요. 읽어드릴까? 네, 읽으십시오. 이거 좀 새롭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오전에 받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방산 기업으로서 우방국의 국가 안보 강화를 통한 세계 평화와 국제 정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 개발로 K 방산의 해외 진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저희가 또 기대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적인 멘트 이런 거 이제 저는 처음 접합니다. 다른 분들은 뭐 다른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접해요. 의미가 이게 레드백이 상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큰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수건 사업, 수건 수출 사업이었던 그런 거는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또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하십시오. 손재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이제 이건 이제 저기 눈치를 좀 보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관청들. 레드백에 잠깐만요. 놓쳤어. 레드백에 수출을 지원해준 국방부, 육군, 방위사업청, 국방과 연구소 등의 진심으로 감사하다.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보도자료 낸 게 좀 성격이 달라. 좀 다르네요. 스타일이 달라. 물론 이제 또 상위에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좀 해주십시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가안보실도 대통령 직속의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를 설립하고 수출을 지원했다. 그냥 그냥 다 아주 그냥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례 없는 이제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다 통합된 이래로 전례 없는 보도 자료가 좀 나왔다고 봅니다. 그렇죠. 상당히 이제 뭐 기쁜가 봐요. 다른 것보다 더. 자주포는 당연히 팔리는 거야. 자주포는. 근데 장갑차는 처음 이게 중장갑차 처음이니까. 그래서 좀 뭐 다른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헬기는 언제 팔려? 그 걱정이야. 지금 수리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LH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LH지. LH는 내년에 양산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작하면 되는데 수리온? 수리온이 지금 내년에 이 라인이 다 끝나나 봐. 양산 끝나나 봐. 양산이 끝난다고. 우리 육군에 전달하는 육군에 납품하는 게 4차 양산인데 그게 내년에 끝나나 봐. 그러면 이게 좀 그런 게 있어. 좀 불안해. 아니 뭐 수리온 또 엔진을 새로 개발한다 뭐 이런. 그건 별개고. 우리 내용 얘기하는 건 별개고요. 수출 얘기하는 게 수출 얘기하는 거 걱정되는 거.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수건 사업이 하나 풀렸는데 물론 연구 사업도 있지만 자주포. 근데 우리 카이의 그 수련 헬기를 좀 팔아야 돼. 왜냐면은 이게 도입한 지가 13년도에 전력화를 시작했는데요. 지금 10년 지났어요. 한 대도 못 나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번에 세미나 앞에서 말씀드린 세미나 FA십도 이거 죽쓰면 안 된다. 미국에 팔아야 된다. 미국 시장 뚫어야 된다. 그냥 엄청 떠들었어요. 보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하여튼 이 업체 간에 우리 국내 방산업체 뭐 3대니 4대 업체 이렇게 간에 이런 거 자기들의 실적을 어떻게 좀 기대하고 내세울 수 있는 거. 거기서 레드백은 통과됐습니다. 그랬군요.
아무튼 이 최초의 계약 대수가 450여 대였는데 129대로 훅 줄어서 이게 좀 안타깝긴 한데 이게 어디예요? 아무튼 거의 뭐 4, 5년간의 정말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이번에 성공을 했어요. 네. 정말 여기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호주 영업맨들 그리고 관계자 실무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인사 좀 할게요. 아니 제가 좀 아는 그 관계자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제가 아는 관계자가 네. 갑자기 좀 바쁘대. 어제 밤부터. 진짜로 바쁘대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하나 지금 이 업적을 달성하신 여러 관계자 그리고 영업맨들 그리고 실무자 여러분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레드백을 보면 아주 멋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홍보 영상에서 정말 멋있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촬영 잘했더라고요. 밤중에도 찾아봤는데 영화처럼 좀 잘했어요. 네, 잘 만들었어요. 뭐 독일의 그 영상하고 비교해서 최근 것들은 안 딸려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이 원래 이 K21 장갑차의 업그레이드형이지 않습니까? 확장형이라고 해야죠. 네네네. 대폭 확장형. 그럼 확장형이니까 업그레이드죠. 여기다가 이 K9 자주포에 파워팩을 장착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 포탑이 30mm예요. 통통통통 통통통통. 예. 거기다 ATGM 대전차 미사일. 예. 와, 난 이게 진짜 멋있어.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지금 세미나에서 우리 국회의원이 이제 발표를 하셨지만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K21을 계속 개량을 해야 된다. 개량을 이제 하는 핵심 요소가 ATGM을 달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근데 결국 시간 다 놓쳤어요. 이게 다 양산 배치 끝났고. 네, 끝났죠. 그러니까 아예 그거는 이제 내버두고 이 레드백을 그냥 사자. 그래야 돼. 네, 그냥 우리 육군에서 만들어진 거를 사서 배치를 핵심 부대 뭐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같은데 그런 데다 아예 대표 부대에다가 배치를 하자.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수출되니까 시작이 됐으니까 기반으로 K31 가칭 K31를 그렇죠. 우리가 만들자. 확실하게 좀 더 우리 대한민국 육군의 작전 요구에 완전하게 맞춘. 그래서 그 단계별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만 또 K21도 지금 뭐 운영하고 있지만 그 해당되는 뭐 일부 부대가 그걸 밀어내게 해서 K100도 빨리 버려야 돼. K100이 제일 문제야. 문제예요. K100이 장갑이 제일 저기 없다시피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그냥 뚫려. K808보다 못해.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인구가 감소하면서 어떤 그 징집 그 얘기 많이 나와 기사가. 네네. 그러면 소중하단 말이에요 지금. 생명 하나 그 소중합니까? 그 병력 하나 하나가 다 소중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보호하기 위해서 진짜 우리 보병들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다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장갑차가 상당히 중요한 무기 체계로 이제 이게 등극을 했죠. 네네네. 그래서 좀 이걸 때는 빨리 레드백이라도 일부 사고서 우리 K31 개발을 빨리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거기다가 뭐 차량 내부에서 이 360도 전 방향을 감시할 수 있는 아이언 비전 이거 괜찮고요. 그리고 이 첨단 레이더를 통해서 적 대전차 미사일을 사전에 포착을 하고 요격을 하는 아이언 피스트. 거기다가 최고 시속 거의 65km인가요? 70km인가요? 60에서 뭐 70까지 뭐 그 지형에 따라서 내는 거죠. 지형 기반. 맞습니다. 어디서는 65km고 어디서는 70km고. 뭐 한반도 지형이나 또 호주 지형 또 틀린 것도 있으니까. 다르니까요. 그거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달리는 속도가 좀 다를 수 있죠. 항속거리는 거의 뭐 520km까지 그건 이제 기본이고. 되니까 그건 기본. 이 정도는 뭐 장갑차가 당연히. 서울에서 부산이 500km, 약 500km대니까. 자 그런데 이 독일 라인메탈사의 링스 장갑차 얘도 거의 뭐 최첨단급이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이 레드백한테 밀렸어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독일 호주 사업에서 독일하고 경쟁 이겼고 미국 사업은 졌지만은 또 거의 동등한 업체들 물론 이제 새로 개발된 뭐 차량도 있지만은 거기서 경쟁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는 거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탑 클래스들 장비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뭐 유명한 무슨 뭐 마더가 어쩌고 뭐 이런 거 다 얘기할 거 없어요. 다 과거지사는. 그때는 우리가 없었으니까 그냥 뭐 밀어버리고 현재 기준으로 우리가 최첨단 이 보병 전투 장갑차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개발한 게 제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나가서 경쟁하잖아요. 완전 레드백이 그냥 올라왔네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육군 무기 체계가 상당히 우리가 이제 발전해서 세계적인 시장, 세계적인 이제 제품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자부심을 가져야 되죠. 야, 뜨뜻합니다 가슴이. 근데 이제 생산을 이제 시작을 24년도인가요? 25년도 같은 좀 처음에 이제 생산 시작을 이제 해야 되니까 행정 뭐 절차들이 또 많이 복잡한 것 같아요. 앞으로 남아 있는 게. 그래서 이제 홍보 관리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해외 홍보 관리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국내에서는 또 시범 부대에서는
또 뭐 이건 이제 이겼으니까 또 한 차례 더 한번 또 시범을 좀 보여주시고 날아다니면서 막 붕붕 뜨면서 점프. 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이어가야죠. 분위기를. 그렇습니다. 애초에 뭐 450대였지만 현재 129대를 수출하게 됐습니다.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자부심을 가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9월에 영국애들 가셔서 K9 A2 자주포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희 또 급하게 또 이렇게 또 취재를 해가지고 여러분께 방송 올려드립니다. 예.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아무튼 그러면 뭐 이후에 또 소식이 또 있지 않습니까? 뭐 북한 뭐 나오겠죠. 뭐 오늘 저녁에 뭐가 있다고 했는데 네, 뭐 자기들 무기 체계 공개한다고 새로운 거. 뭘 또 공개하려고 북한이 지금 이럴까요? 거기 뭐 모형 같은데 뭐 북한판 글로벌 구도 모형도 있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돼요. 대규모 모급들이 또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사열 그 퍼레이드 광장에서 그렇고 네. 실내 그 자기들 그 무기 전시관에서 우리 거를 그대로 이제 옮겨놓은 것 같은 모급을 우리한테 받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진짜 한 사진을 보세요. 모급을 뭐 우리한테 뭐 기증받았나 뭐 디오라마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게 글로벌 그를 뭐 하다못해 그 뭐 자기네들 그 마크는 것도 똑같아요. 나 지금 그거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혹시 유승식 씨가 또 그거 잘 그 만들어가지고 이적질했다는 얘기야? 본인이 알면 이거 아닌가? 대노에 대노. 농담입니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 함부로 하시면 안 돼.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과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